네, 안녕하세요. 차플입니다. 찬기운이 확실히 더 깊어졌죠. 특히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늘 정해진 순환 속에서 움직이죠. 계절이 바뀌는 흐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시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어느 계절인지 알 것 같다가도 금세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보시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급한 흐름보다는 위아래 흔드는 횡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지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구간은 사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구간인데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장 관점은 여전히 중장기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급한 흐름보다 당분간 큰 방향성을 준비하는 위아래 횡보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위아래 흔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전체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공유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 역시 잠깐 다시 짚어보면 더 짧은 관점의 단기 전략으로는 90.5K에서 91.4K 구간을 중심으로 접근해볼 수 있겠죠. 다만 단기 숏 전략 역시 일봉 종가 기준으로 90.5K 이상을 회복한다면 일봉 캔들이 추가 양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는 스탠스를 후퇴시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익비는 롱이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롱과 숏 모두 긴 호흡의 방향성 배팅보다는 짧은 레인지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보다 합리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전략으로는 일봉 종가 기준으로 90.5K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90.5K와 91.4K 구간을 중심으로 단기 숏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영상 업로드 이후에 91.2K 부근에서 86K까지 하락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는 사람이 돋보이는 구간이 아니라 틀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결국 남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특정 가격을 단정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선택은 피해야 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를 기준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인 알트코인들 역시 무리한 예측이나 단기적인 확신보다는 사전에 정리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함께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요. 각자의 매매 기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멤버십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과는 별도로 실시간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은 텔레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후에도 조금 더 빠르게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안내된 텔레그램 공개 채널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86K 단기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반등을 확정짓기보단 여전히 확인 과정에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가격 자체보다 심리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현재 가격 위치는 지난 주말과 큰 차이는 없지만 체감상 변동성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유죠. 특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향성에 대한 부재는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수록 단기적인 숫자 변화에 집착하기보다는 종가 기준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약 7주 만에 돌파하고 안착했던 90K는 지난주 운봉과 함께 다시 확정 이탈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14주 만에 회복했던 주봉 OMA 역시 확정적으로 이탈한 모습인데요.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주봉 OMA는 단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수와 매도의 우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주봉 캔들이 OMA 위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세가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면, 반대로 OMA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주봉 OMA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 이 기준선 역시 90.5K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상승 가능성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90.5K를 돌파한 뒤 주봉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봉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평선 구조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주봉 이평선 구조를 보면 부정적인 신호가 한층 더 짙어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봉 캔들이 부정적인 마감을 하면서 주봉 95MA 역시 확정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변화일까요? 주봉 캔들의 몸통을 자세히 보면 지난 신고가 이후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주봉 캔들의 종가는 95MA를 계속해서 방어해 왔습니다. 즉 꼬리로는 흔들렸지만 몸통 기준의 종가는 지켜왔다는 의미죠. 주봉 차트에서 95MA는 장기적인 사이클 추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주봉 캔들이 95
95MA 위에서 움직일 때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반대로 95MA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장기적인 약세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그동안 방어되던 주봉 종가가 처음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지난 23년 10월 비트코인이 95MA를 돌파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종가 이탈이 없었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현재 주봉 95MA는 88.4K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 다시 안착해야만 단기적인 소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봉 종가 기준으로 95MA 이탈이 지속된다면 주봉에서 형성되고 있는 데드크로스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사례를 보면 주봉 20MA가 60MA를 하방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95MA를 확정 이탈했을 때입니다. 이후 주봉 기준의 다음 지지 구간은 155MA였고 다시 주봉 20MA가 상방으로 회복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의 구조 역시 과거 프랙탈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상위 프레임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전히 중장기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근거 때문이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인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캔들은 90.5K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흐름을 돌아보면 일본 기준으로 90.5K 위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중간중간 단기 소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눌림 구간이 이어졌던 모습이었죠. 사실 이때도 위아래 흔들리는 단기 소음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 요소들도 여전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잘 했더라도 가격 구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이 비교적 감소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양봉 패턴만 놓고 보면 오늘까지 양봉 하나는 더 형성될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일본 캔들은 FOMC 일정이 포함된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형성되는 일봉 종가의 의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구성하자면 굉장히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는 90.5K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 그리고 21선은 91.4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0.5K에서 91.4K 구간은 단기 대응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도 동일합니다. 일본 캔들이 90.5K를 명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에서 매도 관점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일본 종가 기준으로 90.5K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시점부터는 스탠스를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명확한데요. 일봉상 가격 구조도 구조지만 구름대를 보면 아직까지 가격 캔들은 구름대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넘기는 중요한 기준 역시 일봉 종가 기준으로 90.5K입니다. 지금 당장 우문의 구름대는 두껍지만 옆으로 조금만 더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 구름대는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다시 매수 관점이 위에 점할 수 있고 하방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롱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조적으로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이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먼저 하락이 발생한다면 다시 구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은 이런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 보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방이 먼저 나온다면 무리하게 매수를 받기보다는 먼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일봉 RSI 중단인데요. 지금은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옆으로 밀어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RSI 중단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RSI가 중단 저항을 받게 된다면 재차 하락세가 짙어지고 반대로 중단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저항이 아닌 지지로 작용하면서 다시 일본 과매수 영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RSI 중단을 반드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SI 중단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과매수 영역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중단 저항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의 예측보다 현명한 대응의 기준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 종합하자면 장기적인 신호들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쌓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락 구조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금은 예측보다 대응이 더 현명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캔들이 다시 90.5K 이상 안착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세가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90.5K를 넘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만 빼고 불장이다. 이 말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대변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매매가 방향을 맞추는 매매라기보다 감정에 반응하는 매매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더 맞춰야 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괜히 할 필요 없는 실수를 하나라도 줄이는 데 집중할 구간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빠른 답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답이 아니라 기준인데요.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내려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하고 가격이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한다면 확신 없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 확신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대응과 분석이 여러분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누군가의 말이나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세운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 관점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